네, 일단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IT의 날이었어요. 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하이닉스는 뭐 이거 볼게요. 하이닉스 오늘 9.25%, 삼성전자가 4.91%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누가 뭐래도 대형 IT주들, 특히 또 증권주, 금융주들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 외에 코스닥 종목들은 뭐 큰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 대형 IT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그동안 좀 쉬어갔던 IT 종목들까지, 중소형 IT 종목들까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 자체는 크게 상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좀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엠비골드에서 정직한 리딩, 투명한 리딩, 확실한 수익으로 스치마 상한가 다관왕, 7월 우승, 8월 3등, 9월 우승, 10월 2등, 준우승, 11월 지금 현재 스치마 상한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달릴까 말까 80에서 90% 확률로 목표가 터치하고 있고, 뭐 10에서 20% 시장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오늘은 IT의 날, 출발하지 않은 IT 주와 이번 주 트렌드 선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은 제가 이제 주말 방송을 하면서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 섹터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출발하지 않은 IT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짧게 딱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오늘 하루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여파,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도 못하던 수준이었어요. 아직 코로나 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회복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 나오고 대형 IT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IT 종목들, 대형 IT주들 다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불안하시고, 이 종목이 정말 최고로 보이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여파의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뭐 중소형 IT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여파로 하락이 나왔던 것 중에서 회복을 못한 종목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아무거나 막 찍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도 찍고 뭘 하더라도 이 코로나 여파의 그 조정을 회복 못한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대형 IT 종목들이 특히나 막 삼성전자도 동학개미운동 들어오면서 막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 나왔던 거고, 이제 오늘 드디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어제 오늘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대형 IT 종목도 올라가요, 부러워요, 뭐 IT 종목들만 가네요, IT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아무거나 찍어도 사실상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제가 AD테크놀로지도 달릴까 말까 해서 했지만, 이 시장 조정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오늘 막 부러워하거나 괜히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종목들은 이제 와서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이제 와서 이 코로나 여파를 회복했다. 그리고 LB세미콘이야 뭐 다른 재료로도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시총 상위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집중돼 버리면은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워낙에 좀 대형 IT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IT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IT 종목들 두 종목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언택트, 컨택트 한번 좀 구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 동안 했던 내용들 살짝 복습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하나 또 탑픽 종목 하나 공개를 또 할게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IT 종목이라 해서 이제 원익 IPS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가도 아주 뭐 그냥 깔끔하게 상승이 나왔고,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코로나 여파는 이미 좀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얘는 회복 못했고요. 작년 딱 1월 수준이에요. 요맘때죠.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됐고 흑자 전환이 됐는데,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4,350억,
매출액은 4,35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183억. 순이익은 873억. 이렇게 들어와 줬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좀 감소를 했어요. 뭐 당연히 그 2월달, 3월달 서버 D램에 대한 그 재고 물량이 엄청나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뭐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D램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젠 서서히 또 이젠 그 재고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D램 가격이 충분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있을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지만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도 한 원익 IPS가 실적이 3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주가 수준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장비 매출 비중이 우리 국내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향 공급 장비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향 공급하는 장비와 같아요. 그래서 PX, CVD, ALD 장비가 이제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향 장비에 대한 그 매출 비중에 거의 그 장비 비중의 15%를 원익 IPS 담당하고 있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리고 삼성전자 캐펙스 성장으로 인해서 어떤 파운드리 부분에서 사상 최대 어떤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익 IPS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점차 늘려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 얘는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사업, 또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컨버터 디스플레이 QD OLED에 대한 하반기 원래 투자가 예상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2021년도에 어떤 실적 개선,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뭐 장비 투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또 원익 IPS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IT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종목은 제가 오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목표가 오늘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IT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안정화 찾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IT는 뭐 잘하고 종목 선정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대전자 재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이것도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동화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 종목을 제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사자마자 또 10몇 프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대주전자의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뭐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MLCC 관련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MLCC 관련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상 사마콘덴서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같이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또한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을 회복하지 못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오늘 사마콘덴서를 말씀드렸었는데, 달릴까 말까 코너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사마그룹 관련 종목들, 사마전자,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이 그룹주들로 정말 그동안 많은 수익을 챙겨드렸었는데,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LCC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수 있고, 반도체 이제 전기가 일정하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로에서 전류가 들쭉날쭉하게 이제 들어오면은 부품이 금방 망가지겠죠. 근데 이게 머리카락보다 작아서요. 어떤 뭐 초소형, 그리고 또 어떤 각종 IT, 요즘에 뭐
냉장고도 그렇고 각종 가전제품에도 이 점차 어떤 전자기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MACC 수요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뭐 5G 뭐 사물 인터넷 드론 뭐 어느 부분에도 MACC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게 MAC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주가가 여전히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은, 사마콘대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라면은, MACC까지도 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오늘 사마콘대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때 말씀드려가지고 종가 그래도 어느정도 관리가 잘 들어가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사마콘대서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T 두 종목 반도체 장비, 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대표가 전공준 장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와 MACC 대표 종목인 사마콘대서를 오늘 IT 종목이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 관점에서 또 기술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요 종목들 또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주말 방송이 있어서 네, 요거에 대해서 그냥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언택트와 이제 컨택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언택트 관련해서 한 종목을 제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건 토요일 기준이었고, 지금 뭐 200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208명인가 220몇 명이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4일째, 네. 사흘째 200만 명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제 1.5, 국방부에서는 1.5단계 그 수도권이나 또 강원도 지역은 1.5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는데,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1.5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중에 주말을 기점으로 1.5단계 격상을 했을 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 내에서 셧다운이 중요하잖아요. 뭐 영국은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내의 셧다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셧다운은 실행될지는 좀 미지수일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일부 주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근데 다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주나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은 직접적인 수혜주는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컨택트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화이자 이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리고 또 뭐 모더나 백신에서도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이제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막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컨택트 관련 대표 종목인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는 단알을 말씀드린 이유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1등이고 뭐 배달의 민족, 쿠팡 여러 가지를 이제 요즘에 모바일로 결제를 하잖아요. PC로 결제하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젊은 분들이나 뭐 30대, 40대 분들도 대부분은 다 이제 이 모바일로 결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지금 언택트에 너무 직접적인 수혜주, 뭐 알서포트라든지 뭐 YBM네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그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겠죠. 뭐 오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직접적인 것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결제 관련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삼성페이에도 휴대폰 결제 피지 독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단알 외에도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게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장중에도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테린 포장을 설명드리고 나서 장중에 6.35까지 올랐었네요. 6.35. 예.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골판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뭐 당연히 그 수요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대양제지가 이제 골판지 시장 점유율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완산공장 화재로 인해서 골판지 공급이 좀 비상 상태고, 택배 수요는 계속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판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골판지 관련 종목들은 실질적인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출발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포장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또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6.45%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라온시큐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K사인과 함께 제가 같이 쌍둥이처럼 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리고 3.66% 상승이 나왔는데, 이 보안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드론 사업, 뭐 플라잉카 모든 부분에서 보안이 망가졌을 때는 뭐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 그리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온시큐어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생체 인증 관련해서도 가장 국내 1위의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다음 달 10일날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폐지되면은 생체 인증, 뭐 지문이라든지 동공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생체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라온시큐어가 1등입니다. 1위 기업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렸었는데, 내년 초부터 제가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정부 인증도 반등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초부터 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 10,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해서 시범 도입을 해요. 연내에 당연히 그 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무원분들 먼저 시범 운행이 되는데, 공무원증이 시작이고, 그 이후에는 이게 핸드폰 안으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이제 지갑이 없는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디지털 신분증도 당연히 그 안에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증 그 이후에 운전면허증은 당연한 것이고, 신분증도 마찬가지고, 뭐 장애인증부터 국가유공자증 여러 가지 그런 자격수단을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게 지갑을 다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은 지금 뭐 어떤 뭐 결제 시스템, 뭐 디지털 화폐, 뭐 그리고 또 뭐 모바일 신분증 뭐 등등등 카드도 다 요즘에 휴대폰 안으로 넣고 다니고, 뭐 삼성페이, 뭐 LG페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휴대폰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럴수록 보안까지도 중요시 되니까, 라온시큐어는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도 대표가 되는 종목이죠. 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해서 최종 사업자로 라온시큐어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가장 한국정부 인증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보안. 그죠? 그러니까 이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생체 인증 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바일 공무원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정부 정책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한번 시범 도입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가장 즉각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라온시큐어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보안인데, 보안까지 모바일 보안 시장 1위이고요. 생체 인증 솔루션까지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라온시큐어 차트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아까 뭐였죠? 잠시만. 다날. 잠시만요. 대형 포장도 6% 올랐지만, 라온시큐어도 오늘 굉장히 의미있게 3.66%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온시큐어는 보안 관련 종목으로 제가 여러 번, K사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컨택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컨택트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거는 이제 달릴까 말까에 소개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100% 자회사가 이제 쿠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로도 묶여있고, 소비재 종목으로도 묶여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관련해서도 그 한국 밥솥의 인기가,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뭐 미국 계속해서 해마다 그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드 보복 이후에 매출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작년에 이제 자진상폐를 하면서 그리고 모회사였던 부방에 인수합병이 됐고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하면서 그에 따라서 쿠첸에 대한 매출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베이비케어, 중국 베이비케어 시장까지도 진출하면서 어떤 프리미엄 젖병 살균기까지 납품하고 있고 의료기기에 대한 살균 소독기까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또 그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기 부방의 허보열 사회이사와 간에는 4번 연수원 선후배 관계라고 하니까요. 또 그에 따른 모멘텀도까지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은 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뭐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얘는 또 뭐야? 코리아나 또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끝났죠.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된 종목이고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 수혜주로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었는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9%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얘는 이제 또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주말에 이제 한중일 세계 국가, 아세안 국가들 15개 국가가 연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에 서명을 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FTA가 이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번 그 한중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또 바이든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어떤 다자 무역에 대한 다자 무역을 복원하는 데 초석이 되는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 자유무역의 발전을 기여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제가 제일 탄력이 있는 게 현대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개방 그리고 현대차 부품사들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컨택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소비재 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 현대공업을 유심히 보자고 주말에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연일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특정 섹터에 수급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시진핑 방한 날짜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날짜가 잡힌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확정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해서는 지금 뭐 컨택트와 언택트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변동성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컨택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지 말라 그랬고 언택트의 대표가 되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가지고 갖고 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컨택트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지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인 곳들이고 또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가 이제 컨택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게 그 외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들의 하락폭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컨택트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공업 같은 종목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또 이거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언택트 관련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정치 인물주로도 묶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정징섭 잠깐만요. 오픈베이스 대표이사가 잠시만요. 대표이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여기 지금 대표이사가 정진섭이라고 기억하는데 맞나? 잠깐만요. 맞나? 아니 그분 말고요. 잠시만요. 송규현? 아무튼 그 대표이사와 안철수
대표 간의 동기동무 출신이고요. 잠시만. 오픈베이스. 송규현이고 정진석. 대표이사고, 회장. 예. 잠시만요. 네, 여기 나온. 정지선 맞네요. 아이고. 송규형 그분은 이제 오픈베이스 대표이사고요. 이게 보시면요. 어디갔지? 네이버. 여기있다. 예. 그분은 이제 대표이사고, 정진섭 이분이 이제 오픈베이스 회장입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이 종목은, 안철수, 또 이게 자회사가 100% 자회사가 데이터 솔루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제 서울대 동기동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안랩에다가 이제 그 오픈베이스의 어떤 엑스텐 솔루션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써니전자 다음으로 또 오픈베이스가 안철수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데, 얘가 이제 디지털 뉴딜 언택트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픈베이스도 요 종목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박스권도 돌파해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VIP 회장님들도 수익을 단타로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언택트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언택트 누구나 다 아는 YBM 내 알소포트 링네트 이런 걸로 매수하고, 또 여행 관련해서 무슨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을 컨택트 무조건 백신이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하기보다는 컨택트와 언택트지만은 그 안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매수하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렸었고, 오늘 IT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강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또 조정이 나와도 제한적이고 조정시 다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원익 IPS와 MACC 관련해서 사마콘대성 그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번호로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고요. 네.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또 오늘 현대공업도 그렇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라운시큐어 대형포장 오늘 6%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이거 뭐지? 추가적으로 제가 오픈베이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월요일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비스 종목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우리 지금 비중을 계속 싣고 있는 VIP방에서는 제가 우리가 비중이 깡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1%, 1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그게 크게 100%, 200% 수익이 나도, 10만원 매수해서 100% 수익이 나면 10만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1억, 2억, 3억 이렇게 우리 포트 자산이 증식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이제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 저는 절대 급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었던 종목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확실히 좀 실고요. 지금 두 종목을 일단 지금 이거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 두 종목을 오늘 신규 회원님들이 오늘 오자마자 50%를 드렸어요. 오늘 신규 회원님들한테 비중을 더 50%를 드렸어요. 뭐냐면 한 종목은 20%, 한 종목은 또 20%, 한 종목은 10%,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을 드렸는데, 두 종목은 다 아마 매수가 위로 끝났을 거고, 여기 보시면요. 예, 잘 가릴게요. 자꾸 이게 진짜 삑사리가 나가지고, 네. 됐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길게요. 그죠? 네. 2차 매수. 총 비중 20%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비중 30%까지 매수 예정이라 적혀있죠. 그리고 또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맞아. 시간에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또 한 종목은, 이거는 가릴게요. 예. 잘 가려야 돼요, 이거. 죄송, 이거는 1차 매수인데요. 예. 이거는 안 되겠다. 제가 너무 촘촘하게 글을 써가지고, 예. 예. 또 한 종목은 또 비중 20% 아무튼.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예. 그리고 또 한 종목.
그거까지도 오늘 샀는데, 그거는 잠깐만 문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하여튼 이거만 보여줄게. 안되겠다. 하여튼 이렇게 세 종목, 예, 너무 제가 촘촘하게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뭐 자를 게 없네요. 아무튼 이거 오늘 비중 20%짜리 1차 매수 한 종목, 비중이 깡패입니다. 1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사라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50% 수익 나는데 100% 수익 나는데 수익률만 강조하면 절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비중이 깡패입니다. 비중이 말 안하고 수익률만 말하는 거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예.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수익률만 말하는 거는 수익률 퍼포먼스나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에요. 100%, 1000%, 10,000% 수익이 나면 내 종목이 그게 100% 비중의 100% 수익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내 자산이 1억 10억인데 거기서 10,000원 사가지고 100% 수익이면 10,000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네. 내 자산이 10억인데 5만원 매수해가지고 200% 수익 나면은 10만원 번 거잖아요. 그게 뭔 의미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수익률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반대로 비중만 공개하고 수익률만 말하는 것도 그 수익금만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중과 수익률을 같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선거투자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뭐 단타든 뭐든 간에 뭐 비중 5% 코타치 같은 비중이 들어간 달지언정 모든 거를 공개를 합니다. 뭐 오픈베이스 지난번에 수익 났던 거 말씀드렸었고요. 상강 에미트 수익 났을 때도 비중을 다 공개해요. 비중 5%도 비중 5% 산 거 부끄럽지만 어차피 이건 분할로 매수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는 비중 5%라고 다 공개를 해요. 그거 공개 안 하고 수익률만 공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왜? 그걸 10,000원 사라고 했는지, 아니면 현금 있는 사람만 사라고 했는지, 아니면 10만원만 사라고 했는지, 50만원만 사라고 했는지, 100만원만 사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같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비중 20% 산 건 20% 샀다고 했고, 그죠? 비중 10% 샀던 건 10% 샀다고 하고, 단타는 보통 비중 5%나 10%로 사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 인증도 한번 수익이 났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숨기진 않습니다. 뭐 그걸 숨겨가지고 뭐 수익률만 보여주면 더 멋지고 그럴 텐데, 뭐 이거는 비중 10%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오픈해야 그게 진짜 수익이다. 이 비중 나와 있죠? 비중 10%라고. 그래서 비중을 까지 않고 수익률만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우리 시간에서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이거 보면은 어디 갔지? 시간 여기 있다. 시간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에도 굉장히 좋고요.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정말 기대가 돼요. 또 이것도 그런가?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회원이 많고 적건, 회원이 많건 적건 간에 비중이 깡패라는 거는 회원이 많다고 비중 1%, 회원이 많다고 위험한 종목이라고 10,000원만, 100,000원만 뭐 이렇게는 안 하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비중 실을 것든 실어가지고 이제 다 왔으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조금 비싸게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오시면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막차 타시기 바랍니다. 막차를 좀 타셔가지고 일단 내일 오자마자 아마 내일은 좀 살 게 많아요. 20% 하나는 안 내고 20% 40%에다가 내일 또 20% 한 60% 내일 제 종목으로 교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오셔가지고 진짜 다 왔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좌 수익이 중요해요. 이겁니다. 비중 5% 들어가서 20% 수익과 비중 20% 들어가서 5% 수익과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더 안정할 겁니다. 왜? 비중 5% 들어간 게 20%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나머지 95%의 종목들 5%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비중을 제대로 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 종목들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이겁니다. 왜? 비중을 한두 종목을 확 실어버렸으면 그 외 종목들은 잔잔바리인 것이고, 잔잔바리 비중 5% 2%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 5%짜리가 20% 수익 난 것보다 비중 20%짜리가 그 이상의 수익이 났던 게 정말 폭발적인 계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외 종목들도 만약에 비중을 한두 개 실어버렸다면은 그 외는 잔잔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되는 것이고 제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수익률을 말하고 싶을지언정 모든 비중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 각색된 회원들 아니면 일부 내 말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혼자 잘해가지고 뭐 몰빵을 치던 뭐라든 간에 누군가의 한두 명의 어떤 잘난 사례들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을 뭐 유혹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정직하게 합니다. 예. 오셔가지고요. 그 정의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유진님은 피아노 유진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가 이제 비중을 실어서 오자마자 신규 회원님들한테 비중을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비중 오자마자 현금 있는 거 보면 찔끔만 사세요. 1%만 사세요. 2%만 사세요. 이건 위험하니까 50만원만 사세요. 20만원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쉽죠. 그리고 어차피 올라가면 수익률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자마자 비중 20% 사세요. 다 팔아가지고 20% 사세요. 잔잔바리 코타치 같은 비중도 다 팔아가지고 제 걸로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신감을 이끌고 있는 거고 정직함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법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비중 1%씩 여러 개 사라고 하던가, 아니면 수익률만 더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올라가도 그것도 절반 팔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종 수익률만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반칙인 거고, 진짜 투명하게 정직하게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할게요. 제가 오늘 컨택트, 언택트 관련해서 종목들 나열해드렸고,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들 오늘 현대공업이나 뭐 대형포장 다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 아직 출발하지 않은 IT 관련 종목으로 원익 IPS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MSCC 아직 대주전자 재료 이후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사막 콘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번외로 오픈베이스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가입하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가입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라이브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장이 끝났기 때문에 7일인데 하루하루씩 더 드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신용카드 결제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인증번호 받게 하시면은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방 이동하실 분들은 왼쪽 상단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스치면 상한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맨날 꼴등하다가 한번 1등한 건지, 뭐 그 사람의 데이터가 항상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는 7월달에도 우승했고, 8월달에 3위 했고, 9월달에 우승했고, 10월달에도 준우승했고, 11월달에 현재도 1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꾸준함과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7월, 8월, 9월, 10월 다 꼴등하다가 한 번 이거 1등 했다고 1위 뭐 이러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시장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제가 엉뚱한 섹터를 맨날 밀다가 맨날 빠지다가 한 번 올라간다고, 자, 제가 말했던 2000원지 올라가죠? 제가 말했던 5G 올라가죠?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시장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오른다 그랬다가 올라가면 제 말이 맞죠가 아니라, 맨날 빠진다고 말한 사람이 한 번 빠졌다고 제 말이 맞죠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월부터 11월까지 2020년도에 어떤 식으로 리딩했고 어떻게 방향을 받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머 상한가에서 MBN 골드 최고의 전문가들끼리 결어서 한 번도 상위권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최종 결과요. 그죠? 늘 상위권이었고 현재도 1위라 이겁니다. 네. 현재도 1위에 위치해 있고, 달릴까 말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확률로 받는지는 달릴까 말까에서 수익 났던 종목도 최근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 뭐 수산중공업, 뭐 컬러를 정말 많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달릴까 말까를 한번 봐보세요. 네, 유튜브 검색창에 달릴까 말까라 검색을 하시면은 종목도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확률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알겠죠? 네. 꾸준하게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스치머 상한가 전문가들이 최고잖아요. 예, 그럼 최고의 전문가들끼리 뭉쳐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밀린 적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상위권이라는 거는
그게 실력이 아니면 뭐가 실력입니까? 그럼 달릴까 말까에서는 매일매일 두 종목씩 나가는데 그 확률을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종목을 남발했을 때는 누구나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확률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확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해 주신 분들 한번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많이 가입하셔가지고요. 동혜민님 가입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박수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님 오늘 가입해 주셨고 YYHH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상단 돌려차기님, 예. 그리고 아론님, 그리고 밤비님, 네. 그리고 핵귀님, 아린님, 최대봉님, 뿡돌님, 새콤님, RK님, 별개미취님, 두룡님, 다름이님, 광원님, 밥삼님, 꽃뿌리님, 펌플러님, MUD님, 양창거사님, 세계제일부자님, 모두, 예, VIP, 신규, 그리고, 연장가입,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대박 수익률 우리 비중이 깡패입니다. 비중은 안 싫고 그냥 수익률만 말하는 거는 수익률 퍼포먼스다. 제발 예 누군가의 수익률 퍼포먼스에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중 싫을 건 싫고 잔잔바리로 들어갈 건 들어가서 결국엔 우리는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한 종목이 만원 산 종목 10만원 샀던 종목 50만원 샀던 종목 어떻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5천만원 산 거랑 불안하다고 5만원 산 거랑 수익률만 말하면은 똑같아 보이겠죠. 단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그쵸? 하는 거 5억 산 거랑 불안하다고 50만원만 산 거랑 똑같이 50% 수익이 났을 때는 얘는 뭐예요? 25,000원 번 거고요. 얘는 뭐예요? 예, 얼마 번 거예요? 5억 샀으면 2억 5천 번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비중이 중요한 건데 비중을 말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수익률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썬더투자 후기에서 비중을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문자 내용까지 모든 걸 공개하는지 어떤 각색된 편집된 동영상이라든지 각색된 편집된 문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는 페이지로 공개하고 동영상은 풀영상으로 매일매일 녹화하는 곳이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풀영상으로 매일매일 녹화를 안 하고 정직하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VIP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하루도 안 빠지고 풀영상을 올려놔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녹화된 영상, 편집된 영상은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요.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1월부터 엠비엔골드 2020년도 1년 동안 지금 거의 엠비엔골드에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모든 VIP 방송부터 무료 방송까지도 풀 영상을 올려놔야 예, 이게 진짜인 거지. 어떻게 그 하루에 제일 좋았던 모습들 내가 수익 났던 아주 달콤했던 장면들만 편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오픈해야 그게 진짜 수익이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VIP 방송과 무료 방송을 다 오픈해야 그게 진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서 진짜라고 말하면은 진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1월 13일부터 왔는데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를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뭐 저의 그동안 스토리들 치만상한가의 7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스토리 지금도 1등 달리고 있고요. 달릴까 말까의 저의 스토리들을 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어떤 하나 제가 맨날 깡통 나다가 크리스탈 하나 신소재가 하나 급등 나왔다고 이게 대박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웨이크로 맨날 손실나다가 웨이크로 하나 났다고 웨이크로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저의 데이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의 데이터를 보시고 저의 어떤 이력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가는 거지 어떤 하나에 포커스에 두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수산중공업이 상한가 같다고 수산중공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상한가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삼성축바산 뭐 등등등 너무 많지만 그 종목이 저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의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가 20-30% 아무것도 아니니까 비중이 깡패고 우리 지금 시간에서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대로 된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내일 더 비싸기 전에. 지금 시간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신규 회원님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아무튼 잘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 기준이었고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 더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가입해주신,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동혜민님, 박수님, 영영님, YYH님, 상단 돌려차기님, 아로님, 밤비님, 햇기님, 아리님, 최대목님, 뿡돌님, 세코님, 알케이님, 별개미취님, 주룡님, 다름이님, 광원님, 박사님, 꽃뿌리님, 펌플러님, 에미디님, 양창고사님, 세계 제일 부자님 모두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늦게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VIP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비중이 깡패입니다. 비중 안 싣고 수익률만 말하는 거는 반칙이에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다 스팀의 상한가 출연하니까요. 예,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